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직을 개편했죠. 지명직 최고위원회 송갑석 의원 재선입니다. 여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있죠. 민주당의 길,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탕평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비명계 의원 중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정책위 의장은 이제 김민석 의원, 삼선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뭐 비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하튼 정책위 의장의 친명계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정책위 부의장에는 정세균계인 김성주 의원. 그 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한병도 의원. 여기 뭐 친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의 핵심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물러났죠. 그 다음에 김남국 디지털 전략사무부총장 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석 대변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재선의 권칠승 의원. 그 다음에 초선의 강선우 의원. 이 사람들이 이제 대변인단으로 합류를 했고, 김의겸 대변인, 이모경 대변인, 요새 뭐 대변인이 굉장히 여러 명인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러났고, 대신 박성준 대변인, 여긴 원내 대변인이고, 한민수 대변인, 원외 대변인인데 둘은 유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마치 이번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 인물처럼 등장한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 유임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그 다음에 당의 자금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핵심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 뭐 다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과 탕평,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 인적 쇄신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구하는 하나의 카드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이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인적 쇄신을 건의하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자, 과연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그렇죠? 민주당의 위기가 뭐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잘못됐기 때문이냐, 아니면 정책위 의장이 잘못됐기 때문이냐. 민주당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국민의힘 물론 출렁출렁거리고 있지만 때로는 민주당보다 좀 높기도 한 여론조사도 있고 좀 낮은 여론조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집권당이 지금 초반입니다. 임기 초반입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의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야당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엇비슷하다 이러면 야당으로서는요,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 집권당이 헤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러면 당연히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 위기의 핵심인데 그게 당직 때문이냐 과연? 당직을 쇄신하면 마치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마치 이게 굉장한 쇄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안 바꾸면 쇄신이 아닌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식 프레임에 현장 기자들이 휘둘리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위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을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어서 그 사법 리스크를 지금 제거할 방법 사실상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거를 마치 인적 쇄신이 안 돼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직 개편을 했죠.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 당직 개편을 인적 쇄신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인적 쇄신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령 이번에 사무총장을 바꿨다고 한들 민주당 위기의 본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 위기가 사무총장 유임 여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만약에 비명계로 바꿨다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비명계의 말을 100% 수용해서 공천을 할까요? 턱도 없는 얘기죠.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아니고 대표입니다. 대표가 그대로 있는 한 쇄신이라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쇄신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재명 대표 아무런 위상의 변화가 없고, 거기다가 사무총장까지도 또 아무런 위상의 변화가 없고, 그러면 이건 쇄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쇄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쇄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사무총장 제외하고 몇몇 당직을 비명계한테 좀 안배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비명계의 쇄신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포장갈이죠, 일종의. 이거는 저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저는 많은 현장 기자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게 인적 쇄신의 일환인데 사무총장이 유임되는 바람에 인적 쇄신의 어떤 폭이나 이미지가 조금 빛이 발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이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민주당 인적 쇄신, 또 민주당 위기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하고 아무 상관없고, 당직을 비명계에 안배했느냐 안배하지 않았느냐는 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든가, 안 하면 결국 쇄신 없이 이재명 체제로 앞으로 계속 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갈 경우에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갈 것이냐,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공천을 할 즈음에, 자, 지금 사무총장이 내년 공천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도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잘 모를 겁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말쯤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친명계 의원들도 도저히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겠다, 내가 내년에 또다시 배지를 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당직 개편을 통해서 비명계에 뭘 안배했다 아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직을 일부 비명계에 안배한 것이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위기의 본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어떻게 하느냐,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뭐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이게 뭐 누구를 뭐 비명계에 안배했다 이런 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민주당의 정말 쇄신이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 입장은 뭐 아직은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데 아마 올 가을 넘어서 연말쯤에 가서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딱 피부에 와 닿았을 때, 그때 무슨 변화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이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 아니면 카드 없이 계속 고하느냐, 진짜 옥중 공천까지 가느냐, 물론 그 전에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진짜 쇄신 카드가 되는 거지, 당직 몇 자리 비명계에 뭐 나눠줬다고 그래서 이걸 쇄신이다 내지는 뭐 이걸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또는 민주당의 위기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